부동산 정책에 대한 젊은 층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포를 택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제목처럼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솔선수범하여 집 두 채 중 한 채를 팔았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강남에서 청주로 바뀐 겁니다. 반포 아니고 청주, 청와대 브리핑 정정소동, 솔선수범 나선 노 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자 11명을 일일이 면담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달 안에 굉장히 강경한 그 기한을 준 거죠. 데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달 안에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굉장히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이달 안에 다 팔아라. 11명에게 청와대 있고 싶으면 이 안에 다 팔아 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솔선수범하는구나. 청와대는 그러면서 노 실장 스스로 강남 반포 아파트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단, 솔선수범. 이제 나머지 11명 청와대 참모들도 꼼짝없이 다 팔아야 되는구나. 청와대 있으려면. 이라고 알았는데 50분 뒤에 청와대가 정정을 합니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 있잖아. 청주 아파트.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 2분 뒤 그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 실장은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반포 강남 아파트 판 게 아니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를 한 겁니다. 50분 만에 노 실장이 판 아파트, 내놓은 아파트가 강남에서 청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조선일보 기자들이 가격을 좀 조사했어요. 서울 반포 아파트는 2006년 2억 8천에 샀는데 지난해 실거래가 호가가 11억 안팎이다. 굉장히 올랐습니다. 2억 8천에서 11억까지 호가가 나왔다는 건 몇 억이 오른 겁니까? 9억 가까이 오른 거죠. 청주 아파트는 신고가액은 1억 5,600만 원인데 거래가액은 2억 9,600만 원이다. 별로 안 올랐네요. 노 실장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청주는 집이 비어있고 반포는 미혼 아들이 살고 있어서 처분이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청주 아파트를 내놓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이렇게 되면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50분 만에 한번 내용을 정정했고 2분 뒤에 또 한번 정정을 했잖아요. 그 정정한 내용 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의 생각도 좀 들어보죠. 청와대 기자가 당황했다기보다는 청와대가 엄청 당황한 거죠. 사실은 청와대가 엄청 당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걸 브리핑한 관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강력 공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노영민 실장이 두 채 가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집 한 채만 안 가도 다 팔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서 민심이 그냥 안 좋은데 청와대 관계자들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 이거 봐라. 결국 집값 못 잡는다는 거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노영민 실장이 강력 공고라는 표현을 써서 한 달 내에 무조건 다 두 채 이상 가진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직은 한 채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을 정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최초의 공지한 것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한 것처럼 50분 뒤에 청주로 바뀌었는데 아니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할 정도고 국민들 사이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이래. 우리도 집 팔지 말자. 이런 불신이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했나요?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집을 팔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반포집을 팔았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실수했는지 아직 정확치는 않죠. 근데 노영민 실장이 착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변인실이 잘못 전해받은 건지 정확치는 않지만 근데 어제 이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노 실장이 스스로 반포에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렇게 평가 제형을 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 전달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가족들이 반대가 있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50분 안에 그렇죠. 50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50분 안에 그렇죠. 뭔가 벌어진 게 아닌가 맞는가 싶은데 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대형 사고라 생각합니다. 사고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잘못 전달되고 그것이 바로 잡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집 두 채인 노영민 실장이 한 채를 팔기로 했대가 아니라 강남의 집은 안 팔기로 했대라고만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원했던 메시지가 거꾸로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강남 집은 안 판대 실장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이제 정정을 하게 틀린 말은 되면서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전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핵심인데 거꾸로 된 거죠. 결국 어제 청와대의 해프닝이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강남 부동산은 정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청와대의 의도와 좀 반대로 국민들에게 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어서 어제 청와대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이 사회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집은 결국 안 팔았대라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청와대 출입 기자의 지적인데 이걸 받아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김현미 장관이 맨 처음에 그 부동산 정책을 몇 년 전에 내놓을 때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안 파는 집은 좀 파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파는 거죠. 장관들도 안 팔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안 파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거든요. 뭐 지금 노영민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이 뭐 살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 사정이 있다. 갑자기 그렇게 집을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법률 관계가 얽혀 있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 판 채로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려서 한 달 안에 다 팔라고 했죠.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보겠죠. 어디를 파는지. 지금 다 두 채 뭐 세 채씩 갖고 있잖아요. 보자, 다 본다는 거예요. 다른 참모들도 청와대 다른 직원들도 어디 파는지 다 본다. 봤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를 팔겠다고 한 거예요. 반포는 남겨놓고. 청주가 어디냐면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삼선이나 밀어준 지역구예요. 아, 오히려 지역구 아파트 판 거네요. 그래서 지역구 아파트를 파는 거죠. 그렇다는 건 분명한 메시지죠. 아, 강남은 절대 팔면 안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아까 지역구 집까지 팔았으니까.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메시지가 이상하게 전달되는 대형 사고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했던 어떤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집 문제가 뭐 야당, 뭐 야권만 지금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믿고 3년간 기다려줬던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살려다가도 대통령이 사지 말고 기다려라. 집 분명히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나 조롱받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믿다가 지금 다들 다 부자가 되는데 혼자 지금 집을 못 사고 저렇게 무주택으로 전전하게 되는 신세가 되니까 그 불만이 정말 말도 못해요. 이런 부동산 뭐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분노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민심이 단지 정당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 30대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절망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을 죄악시하면서 억누르는 방향의 어떤 정책은 잠깐은 성공할 수 있어도 이렇게 언젠가는 그 욕망이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공급을 늘려라라고 얘기했지만 어디에 공급을 늘릴 거냐. 사람들은 다 강남 요지에 교통이 편하고 여러 가지 재반시설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해요. 교통도 잘 되지 않아 있는 멀리 뭐 신도시 그런 데에다가 뭐 몇십만 채를 지어봤자 그게 그렇게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 자체를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주택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지금 정부하고 다주택자 사이의 싸움으로 그냥 계속 치받느라고 시간은 점점 가고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건 사회학 PhD 있는 김수경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 사건, 장하성 전 실장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예. 강남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 강남 살 필요 없다라는 발언이 2018년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서울시 정부 부시장도 역임하셨고 지난 국회의원 당시에도 친노의 핵심이셨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도 잘 아시지만 문제가 되면 노영민 실장이 청주집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참모들한테 이단아에 답하라라고 했을 때 청와대 직원들이 과연 그 비서실장의 영이 서겠냐라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럼 저도 청주요. 네. 뭐 이런 사례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청주의 집을 판다는 것은 충북도지사에 안 나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주에 비어 있는 집을 계속 둔다는 의미를 지역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방금 김승현 박사 얘기한 것처럼 두 채가 지방에 하나 있고 수도권, 서울의 강남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인식된다는 것, 각인된다는 것, 인식소로서의 강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게 분노의 하약고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강남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가격 상승률이 뭐 평당은 다르겠습니다만 1년에 1억이나 2억씩 오른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알토란 같은 데는. 그러면 그 청와대의 수석급 차관급 이상의 월급이 1억 2천 실수령액으로 뭐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부터 나와서 욕 보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집값이 더 오른다. 그런 현실적 벽을 부인이나 가족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도 그냥 뭐 사실이죠. 예컨대 꼭 청와대에서 일해야 돼?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그리고 수 있고. 당장 지금 집을 내놔도 양도세니 뭐니 세금 내느라고 예. 사실은 집을 팔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없다. 또 내놔도 집은 안 팔린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최근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6월 달까지는 호기가 굉장히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들을 이해하면서 대책을 내놔야만 사실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대책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급은 3, 4년 걸리기 때문에 규제만 해왔단 말입니다. 그 예. 규제는 뭡니까? 대출 규제거든. 근데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출할 건, 즉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나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대출조차도 할 수 없는 결국 실수요자가 집안채 가지기를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되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어제 급하게 국토부 장관을 부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하고 집값을 안정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거절당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세제, 뭐 종부세 논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20, 30대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